응애 응애. 한겨울밤 한양 성문 밖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만은 계속 들려왔어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얼어 죽기 직전이었죠. 그때 한 여인이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인,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심씨, 맹인 거지였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는 밝았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가 아기를 버렸나. 이 추운 날에 심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팡이로 땅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울음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뻗어 주변을 더듬었어요. 차가운 돌바닥, 젖은 흙, 그리고 부드러운 천, 보자기였습니다. 심씨의 손이 보자기를 만졌어요. 그 안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작고 따뜻한 것이 꿈틀거렸어요. 아기였습니다. 심씨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작은 손이 심씨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어요.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심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추웠을까. 심씨가 아기를 들어올렸습니다. 품에 안았어요.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자신의 낡은 두루마기를 벗어 아기를 더 꼭꼭 싸맸어요. 자신은 추위에 떨었지만 아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꼭 안고 몸을 웅크렸어요.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녹이려 했습니다. 아기는 점점 따뜻해지며 잠잠해졌어요.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살아있구나. 심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떡하나. 심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맹인 거지. 하루 구걸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어요. 오늘 구걸한 돈은 겨우 서푼, 보리죽 한 그릇도 사 먹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기를 어떻게 키우나. 하지만 그냥 두고 갈 수도 없었어요. 이 추운 날 아기를 버려두면 틀림없이 얼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심씨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아기는 심씨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심씨의 손이 아기 얼굴을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코가 여기, 입이 여기, 볼이 여기. 심씨가 손끝으로 아기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얼굴이었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따뜻했습니다. 열은 없구나. 심씨는 안도했어요. 손으로 아기 몸을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모두 성한 것 같았어요.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보자기 안을 더 더듬어 보니 작은 종이 한 장이 만져졌어요. 심씨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볼 수 없었죠. 맹인이니까요. 내일 글 읽을 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겠구나. 심씨는 종이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심씨는 아기를 안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성문 밖 허름한 움막이었어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벽은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어요. 심씨는 움막 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덮던 누더기 이불을 아기에게 덮어주었어요. 아기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심씨는 아기 옆에 누워 손으로 아기를 만지작거렸어요. 살아있구나. 숨쉬고 있구나. 심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기가 울었습니다. 응애 응애. 배고픈 울음이었어요. 심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떡하지? 젖을 먹여야 하는데. 심씨는 당황했어요. 자신은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아이를 낳은 적도 없었으니까요. 쌀죽이라도 끓여 먹여야 하나. 하지만 집에는 쌀 한 토 없었어요. 심씨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마을로 향했어요. 오늘은 꼭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기 먹일 것을 사야 했으니까요. 심씨는 마을 어귀에서 구걸을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시주 좀 해주십시오. 불쌍한 맹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겨울이라 모두 형편이 어려웠죠.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떴지만
구걸한 돈은 한 푼뿐이었어요. 심씨는 초조해졌습니다. 아기가 배고파 울고 있을 텐데 더 애절하게 빌었어요. 제발 시주 좀 해주십시오. 아기를 먹여야 합니다. 그 말에 한 안악이 멈춰 섰습니다. 아기라니? 심씨, 당신이 무슨 아기를 키운다는 거요? 어젯밤에 버려진 아기를 주워서 키우려 합니다. 심씨가 대답했습니다. 안악이 혀를 찼어요. 맹인 주제에 아기를 키운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신이 어떻게 아기를 키워?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맹인이 아기를 주었다더라. 미쳤나? 자기도 못 먹고 사는데 아기를 어떻게 키워? 저 아기도 불쌍하지. 맹인한테 맡겨지다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심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어떻게든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시주 좀 해주십시오. 한 노인이 심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심씨, 아기를 관아에 맡기는 게 어떻겠소? 거기서 키워줄 것이오. 아니면 절에 맡기든지. 심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도 세시구려. 그럼 이것이나 받으시오. 노인이 심씨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어요. 동전 몇 잎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심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어요. 노인의 선심에 다른 사람들도 또 돈을 주었습니다. 그날 심씨는 10푼을 모았어요. 평소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심씨는 서둘러 쌀가게로 갔습니다. 주인님, 쌀 좀 주십시오. 아기 먹일 죽을 끓여야 합니다. 쌀가게 주인이 물었어요. 심씨, 당신이 정말 아기를 키운다는 게 사실이요? 예, 주인님. 어젯밤에 버려진 아기를 주워서 키우려 합니다. 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참 기구한 인연이로구려. 맹인이 아기를 키우다니. 하지만 마음씨는 착하시니 하늘이 도우실 거요. 주인은 쌀을 조금 더 퍼주었습니다. 이것 가져가시오. 아기 잘 키우시오. 심씨는 감격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기가 목이 휘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서둘러 불을 피우고 쌀을 씻었어요. 손으로 더듬거리며 솥에 물을 붓고 쌀을 넣었습니다. 죽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기를 안아 달랬어요. 조금만 참거라. 곧 먹을 것을 줄게. 아기는 심씨 품에서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죽이 다 끓자 심씨는 조심스럽게 식혔어요. 손으로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됐구나. 아기를 깨워 죽을 먹였어요. 손가락에 죽을 묻혀 아기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기가 쪽쪽 빨아 먹었어요. 심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심씨는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네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뭐라고 부를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정했어요. 석이라고 부르마. 돌처럼 단단하고 튼튼하게 자라라는 뜻이란다. 우리 석이야. 아기는 심씨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심씨는 석이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석이야, 내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 너를 잘 키우마.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촛불도 없는 어두운 방. 하지만 심씨와 석이는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15년 전 심씨는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밝고 맑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한양에서 가장 큰 비단 가게 주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집안은 부유했고 심씨는 귀하게 자랐어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심씨를 부러워했어요. 저렇게 복받은 아이도 없지. 얼굴도 곱고 집안도 좋으니 좋은 혼처를 만날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심씨는 행복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앞날이 밝았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심씨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양반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김진사댁 도련님이라고 했습니다. 집안도 괜찮고 인물도 준수하다고 했어요. 심씨의 아버지가 혼담을 승낙했습니다. 석 달 후 혼례를 올리기로 했어요. 심씨는 설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이면 좋겠다. 밤마다 혼례를 상상하며 잠들었어요. 어머니는 심씨를 위해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비단옷을 짓고 폐물을 마련했어요. 집안은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혼례 한 달 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가게에 불이 났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화마는 삽시간에 가게를 집어삼켰어요. 아버지가 불을 끄려다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어요. 심씨와 어머니는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심씨는 아버지 시신을 붙잡고 울었어요. 어머니도 남편 곁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안은 폐허가 되었어요. 비단 가게는 다 타버렸고 재산도 장례 비용으로 다 써버렸습니다.
혼담은 파기되었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사람을 보내왔어요. 죄송하지만 혼례를 치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달라졌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심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안이 망했으니 누가 자신을 원하겠습니까? 심씨와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와 집을 빼앗아 갔어요. 가구도 옷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남은 것은 몸뚱이뿐이었어요. 모녀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한 달 동안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친척집을 찾아갔지만 모두 문전박대했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니 미안하오. 친구들도 외면했습니다. 심씨와 어머니는 절간을 찾아갔어요. 스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희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스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절에도 형편이 어렵소. 보름만 머물다 가시오. 모녀는 절에서 보름을 지냈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보름이 지나자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렸어요. 기침을 하고 열이 났습니다. 심씨는 약을 구하려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손을 내미는 것은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주 좀 해주십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외면했습니다. 가끔 누군가 한 푼, 두 푼 주었어요. 하루 종일 구걸에서 모은 돈은 10푼, 약값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한 달 후 어머니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씨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유나, 미안하다. 어미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씨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씨는 어머니 시신을 업고 공동묘지로 갔어요.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습니다. 손수 땅을 파서 어머니를 묻었어요. 손에 피가 나고 손톱이 깨졌지만 계속 팠습니다. 어머니를 묻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부터 심씨는 완전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려고 쓰레기를 뒤졌어요. 잠잘 곳을 찾아 다리 밑을 떠돌았습니다. 겨울이 와도 두꺼운 옷이 없었어요.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샜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병이 들었지만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침이 나고 몸에 열이 났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국어를 멈출 수 없었어요. 하루라도 국어를 안 하면 굶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 심씨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어요. 심씨는 다리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어요. 술 취한 남자 2명이었습니다. 야, 여기 거지가 있네. 얼굴이나 한번 보자. 남자들이 심씨를 끌어냈습니다. 심씨가 저항했어요. 놔주세요. 제발 놔주세요. 하지만 남자들은 힘이 셌습니다. 심씨를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도와주세요. 심씨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남자들이 심씨를 폭행했습니다. 얼굴을 때리고 몸을 찼어요. 심씨는 정신을 잃을 듯 아팠지만 계속 저항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돌을 집어들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돌을 휘둘렀습니다. 심씨의 얼굴에 돌이 맞았어요. 눈 부분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어요. 아! 심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들은 놀라 도망쳤어요. 심씨는 얼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어요. 눈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심씨는 정신을 잃었어요. 다음날 아침 지나가던 스님이 심씨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어쩐 일이람. 스님이 심씨를 절로 데려갔어요. 약을 발라주고 간호했습니다. 며칠 후 심씨는 깨어났어요.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스님, 제가 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심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눈을 다쳤어. 심하게 다쳤어. 앞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소. 심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절에서 보름을 더 머물다가 심씨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걸었어요. 이제는 구걸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맹인이 되니 사람들이 더 외면했어요. 맹인거지라니. 저거 참 불쌍하기도 하지. 하지만 동량은 안 줄 거야.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심씨는 하루 종일 손을 내밀어도
몇 푼 받지 못했어요. 배고픔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3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심씨는 완전히 거지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지팡이로 길을 찾고 촉감으로 세상을 느꼈습니다. 소리로 사람을 구분하고 냄새로 음식을 알아냈어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감각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마음도 점점 무뎌져 갔어요. 처음에는 수치스럽고 괴로웠지만 이제는 그저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겠지. 혼자 늙어가고 혼자 죽겠지. 심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응애 응애. 심씨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3년 동안 무뎌졌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아기를 버렸구나. 이 추운 날에 심씨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아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팡이로 땅을 더듬으며 소리나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추위에 떨고 있는 아기. 심씨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키우겠다. 하늘이 내게 준 인연이다.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이 심씨와 서기의 만남이었어요. 아기를 데려온 첫날 밤 심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기가 자다가 깨서 울었어요. 응애 응애. 심씨는 황급히 일어나 서기를 안았습니다. 왜 우는 걸까? 배고픈 걸까? 아니면 기저귀가 젖은 걸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어요. 손으로 더듬어야 했습니다. 심씨는 서기 몸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보자기를 풀고 기저귀를 만져봤습니다. 축축했어요. 젖었구나. 심씨는 기저귀를 갈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 천이 없었어요. 자신이 입던 속옷을 찢어서 기저귀를 만들었습니다. 촉감만으로 서기 몸을 닦고 새 기저귀를 채웠어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나니 서기가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배고픈 울음이었어요. 심씨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새벽이라 쌀죽을 끓일 수 없었어요.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서 다른 거지들이 깰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심씨는 손가락을 서기 입에 넣어 주었어요. 서기가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잠시 조용해졌지만 곧 다시 울었어요. 손가락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죠. 심씨는 서기를 꼭 안고 흔들며 달랬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해 뜨면 죽을 끓여줄게. 서기는 계속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어요. 심씨도 서기를 안은 채 눈을 붙였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심씨는 불을 피웠습니다. 어제 남은 쌀로 죽을 끓였어요. 손으로 솥을 더듬어 물 높이를 확인했습니다. 불세기는 손을 가까이 대서 느꼈어요. 뜨거우면 멀리하고 미지근하면 가까이 했습니다. 죽이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글보글. 심씨는 죽을 저으며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끓었을 것 같았어요. 손가락을 담가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아, 뜨거워. 혀를 대었지만 참았어요. 좀 더 식혀야 했습니다.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죽을 식혔어요. 다시 손가락을 담가봤습니다. 이제 됐구나. 적당한 온도였습니다. 서기를 안고 죽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 죽을 묻혀 서기 입에 넣어주었어요. 서기가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심씨는 미소 지었어요. 잘 먹는구나 우리 서기. 한 숟가락씩 떠서 계속 먹였습니다. 하지만 서기가 갑자기 죽을 뱉어냈어요. 기침을 했습니다. 캑캑캑. 심씨는 깜짝 놀랐어요. 서기야 괜찮니? 서기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무 빨리 먹을 것 같았어요. 천천히 먹여야지. 심씨는 더 조심스럽게 죽을 먹였습니다. 이번에는 서기가 잘 삼켰어요. 한참을 먹이고 나니 서기가 배불러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입을 벌리지 않았어요. 낮이 되자 심씨는 서기를 업고 국어를 나갔습니다. 업을 천도 없어서 자신의 치마를 찢어 업개를 만들었어요. 서기를 등에 업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서기는 심씨 등에서 조용했습니다. 따뜻한 엄마 등이 좋은 것 같았어요. 시장 어귀에 도착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주 좀 해주십시오. 불쌍한 맹인입니다. 아기를 키워야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심씨 등에 업힌 아기를 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저 맹인 거지가 아기를 업고 있네. 한 아낙이 말했습니다. 어제 버려진 아기를 주웠다던데 저 맹인이 어떻게 아기를 키워? 미친 거 아니야? 다른 여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도 못 먹고 사는데 아기까지 키운다니. 저 아기도 불쌍하지. 맹인한테서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 한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아마 며칠 못 가서 죽을 거야.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람들의 말이 심씨 귀에 다 들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속 손을 내밀었어요. 제발 시주 좀 해주십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한 상인이 심씨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맹인인 주제에 아기까지 키우겠다니 참 답답하구려. 아기를 관아에 맡기시오. 거기서 키워줄 것이오. 심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상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도 세시구려. 그럼 이것이나 받으시오. 동전 몇 잎을 심씨 손에 쥐어주었어요. 심씨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인이 떠나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동전을 주었어요. 불쌍해서 못 보겠다며 시주했습니다. 그날 심씨는 20푼을 모았어요. 평소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응예. 심씨는 서둘러 서기를 내려놓고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젖어 있었어요. 갈아줘야겠구나. 어제 쓴 기저귀를 씻어 말려넣었는데 아직 덜 말랐습니다. 축축했어요. 하지만 다른 천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덜 마른 기저귀를 채웠어요. 서기가 불편한지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서기야. 어미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구나. 심씨는 서기를 안고 흔들며 달랬어요. 서기는 한참을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밤중에 서기가 기침을 했습니다. 캑캑. 심씨는 깜짝 놀랐겠어요. 서기야, 괜찮니? 손으로 서기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거웠어요. 열이 있었습니다. 심씨는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병이 난 건가? 덜 마른 기저귀 때문일까? 심씨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서기를 꼭 안고 자신의 몸으로 서기를 데웠어요. 밤새 서기를 안고 지켰습니다. 서기 숨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거칠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발 괜찮아라. 심씨는 하늘에 빌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주십시오. 다음날 아침 서기의 열이 내렸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미지근했어요. 심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하늘이 도우셨구나.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했어요. 심씨는 결심했습니다. 기저귀를 더 만들어야겠다. 국어를 더 열심히 해서 천을 사야겠다. 서기가 아프면 안 되니까. 그날부터 심씨는 더욱 열심히 구걸했어요. 하루 종일 시장에 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기를 등에 업고 있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서기가 있어서 오히려 힘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심씨는 촉감 육아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서기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배고픈 울음, 기저귀 젖은 울음, 아픈 울음, 심심한 울음 모두 달랐어요. 손으로 서기 몸을 확인하는 것도 빨라졌습니다. 이마를 만져 열을 재고 배를 만져 배변을 확인했어요. 다리를 만져 건강을 체크하고 팔을 만져 힘을 느꼈습니다. 서기는 심씨 손길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심씨가 만지면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소리가 심씨에게는 천상의 소리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심씨가 서기를 업고 지나가면 수군거렸어요. 아직도 저 아기 안 죽었네. 신기하기도 하지. 맹인이 키우는데 어떻게 살아있을까? 저 아기 운이 좋은 건가? 아니면 저 맹인이 생각보다 대단한 건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얼굴에 살이 오르고 몸이 통통해졌습니다. 심씨가 먹을 것을 아껴서 서기한테 더 많이 줬어요. 자신은 하루 한 끼만 먹고 서기는 세 끼를 먹였습니다. 심씨는 여위어 같지만 서기는 건강하게 자랐다. 어느 날 서기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웃음소리가 아닌 말소리였어요. 심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기야, 지금 뭐라고 했니? 다시 한번 해봐. 서기를 안고 흔들었어요. 서기가 또 소리를 냈습니다. 심씨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서기 말을 시작하는구나. 크고 있구나. 심씨는 서기를 꼭 안았습니다. 서기도 심씨를 안으려는 듯 작은 팔을 뻗었어요. 그 순간 심씨는 행복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서기가 있어서 세상이 밝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이제 뒤집기를 시작했어요. 심씨가 서기를 바닥에 눕혀놓으면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심씨는 서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건강하게 자라는구나.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위험한 것도 많았어요. 불, 날카로운 것들, 높은 곳. 심씨는 주변을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위험한 것은 모두 치웠어요. 서기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낡은 천을 깔아 푹신한 바닥을 만들었어요. 서기는 그 위에서 뒹굴며 놀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습니다. 심씨는 서기를 업고 구걸을 나갔어요. 추운 날씨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구걸을 안 하면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서기를 두껍게 싸매고 자신의 두루마기로 한 번 더 감쌌습니다.
자신은 얇은 옷만 입고 나갔어요. 추웠지만 참았습니다. 서기만 따뜻하면 됐어요. 시장에 앉아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시주하지 않았어요. 눈 오는 날이라 사람이 적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앉아 있었지만 돈은 겨우 5푼이었어요. 심씨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심씨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추위와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면 안 됐어요. 서기가 등에 있었으니까요. 심씨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지팡이에 온 힘을 실어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집이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마침내 집에 도착했어요. 서기를 내려놓고 심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서기는 괜찮았습니다. 따뜻하게 싸매져 있었으니까요. 심씨는 서기를 만지며 안도했어요. 다행이다. 우리 서기는 괜찮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이제 10살 소년이 되었어요. 키는 또래보다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맹인 어머니를 돕느라 일찍 철이 들었던 거죠. 심씨는 50대 중반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서기를 키우느라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주름은 깊어졌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서기가 있었으니까요. 아침이면 서기가 어머니를 깨웠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해가 떴어요. 서기의 밝은 목소리가 움막을 채웠습니다. 심씨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어요. 그래, 서기야. 어머니 일어났다. 서기는 어머니가 세수할 물을 떠왔습니다. 우물까지 다녀와야 했어요. 작은 물동이를 이고 조심조심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물 떠왔어요. 세수하세요. 서기가 심씨 손에 물동이를 쥐어주었어요. 심씨는 손으로 더듬어 세수를 했습니다. 고맙다, 서기야. 우리 아들 착하구나. 세수를 마치고 나면 아침을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제 구걸한 돈으로 산 보리쌀이 조금 있었어요. 서기가 불을 피우고 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는 앉아서 기다렸어요. 서기야, 조심해라. 불에 대지 마라.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죽이 다 끓자 서기는 2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릇에는 조금만 담고 어머니 그릇에는 더 많이 담았어요. 어머니, 드세요. 서기가 심씨 손에 그릇을 쥐어주었습니다. 심씨는 손으로 그릇을 더듬어 확인했어요. 서기야, 이거 너무 많구나. 너도 많이 먹어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배불러요. 어머니가 더 드세요. 서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더 많이 드셔야 했습니다. 심씨는 서기의 마음을 알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고맙다, 서기야. 어머니가 잘 먹을게. 두 사람은 조용히 죽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국어를 나가야 했습니다. 서기가 심씨를 부축해서 시장으로 갔어요. 어머니, 여기 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서기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심씨는 서기의 작은 손을 잡고 따라갔어요. 서기 손은 작지만 든든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심씨와 서기는 나란히 앉았어요. 시주 좀 해주십시오. 불쌍한 모자입니다. 서기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맹인과 아이가 함께 구걸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거죠. 저 아이 참 기특하네. 어미를 저렇게 돕다니. 한 안악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맹인 자식이라고 놀렸습니다. 야, 서기야. 네 어미는 눈도 못 보는데 넌 뭐하러 태어났어?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렸어요. 서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싸우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테니까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참을 놀리다가 지루해져서 떠났어요.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심씨는 서기가 우는 것을 느꼈어요. 손을 뻗어 서기 얼굴을 만졌습니다. 서기야, 울었니?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심씨가 서기를 안았어요. 서기는 어머니 품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기가 길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헌 책 한 권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서기는 책을 주워들었어요. 글자가 가득했습니다. 서기는 글을 몰랐지만 신기했어요. 이게 뭘까? 어머니, 여기 책이 있어요. 심씨가 물었습니다. 책? 어디서 주웠니? 길가에 버려져 있었어요. 글자가 많이 써 있어요. 서기가 책장을 넘기며 말했어요. 심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기야, 내일 그 책을 훈장님께 가져가 보렴. 글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제가 글을 배울 수 있어요?
다음날 서기는 책을 들고 마을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밖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도 될까? 저런 거지 아이가 서당에 들어가면 혼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톡톡. 안에서 나이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나왔어요. 김훈장이었습니다. 뭐하러 왔느냐? 훈장님, 저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훈장이 서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추한 옷차림, 더러운 얼굴, 거지 아이였어요. 김훈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거라. 서당은 네가 올 곳이 아니다. 서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훈장님,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훈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기의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속수는 낼 수 있느냐? 서당에 다니려면 돈을 내야 한다. 서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일은 하겠습니다. 마당도 쓸고 물도 깃고 뭐든지 하겠습니다. 김훈장은 한참을 서기를 바라봤어요. 서기의 눈빛에서 지심이 보였습니다. 좋다. 그럼 아침마다 와서 마당을 쓰고 물을 길어라. 대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마. 서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훈장님. 그날부터 서기는 매일 새벽 서당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오기 전에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등이 아팠지만 기뻤습니다. 글을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시작되면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양반집 자제들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책을 가지고 왔어요. 서기는 누더기를 입고 주운 책 한 권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기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거지 왜 여기 있어? 냄새나는데. 서기는 참았습니다. 김훈장이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천자문을 배우겠다. 천, 하늘, 천, 지, 땅지. 김훈장이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서기는 눈을 크게 뜨고 집중했어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훈장이 쓴 글자를 보며 따라 썼어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썼습니다. 종이와 붓이 없었으니까요. 천, 지, 현, 황 계속 연습했어요. 1시간 수업이 끝나자 다른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기는 남아서 계속 글자를 연습했어요. 김훈장이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기야, 집에 안 가느냐? 조금만 더 연습하고 가겠습니다. 서기는 밤이 될 때까지 서당에 남았어요. 글자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김훈장은 서기의 열심을 보며 감탄했어요. 저런 열이라니 양반 자제들보다 낫구나. 한 달이 지나자 서기는 천자문을 다 외웠습니다. 김훈장이 시험을 봤어요. 서기야, 천자문을 외워보거라. 서기가 막힘없이 외웠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김훈장이 놀라 물었어요. 정말 다 외웠구나. 누가 가르쳐주었느냐? 제가 혼자 연습했습니다. 매일 밤 집에서 연습했어요. 김훈장은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재능이 있다. 제대로 가르치면 훌륭한 선비가 될 것이다. 김훈장은 서기를 더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서기는 날마다 발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일주일 걸려 배우는 것을 서기는 사흘 만에 배웠어요. 어느 날 김훈장이 서기를 불렀습니다. 서기야, 너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 서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왜 의원이 되고 싶으냐? 어머니를 치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안 보이시고 몸도 많이 아프세요. 제가 의원이 되면 어머니를 고쳐드릴 수 있잖아요. 김훈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효자로구나. 좋다. 내가 의원 친구를 소개해주마. 그분께 의술을 배워라. 서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이세요? 훈장님? 감사합니다. 서기는 훈장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기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심씨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서기야? 저 의원님께 의술을 배우게 됐어요. 훈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심씨는 서기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서기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구나 서기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어머니는 너무 행복하다. 서기도 어머니를 안고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꼭 훌륭한 의원이 될게요. 그래서 어머니 눈도 고쳐드리고 아픈데도 다 낫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작은 움막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움막을 비췄어요.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김훈장이 서기를 데리고 마을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박의원이라는 분이었어요. 60대 노인으로 마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원이었습니다. 박의원, 이 아이를 좀 가르쳐 주시오. 재능이 있고
마음씨도 착한 아이요. 김 훈장이 부탁했어요. 박 의원이 서기를 훑어봤습니다. 거지 아이로구나. 왜 의술을 배우려 하느냐? 어머니를 치료해드리고 싶습니다. 서기가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박 의원은 서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맑고 진실한 눈빛이었어요. 좋다. 그럼 내일부터 와라. 일을 도우며 배워라. 서기는 기쁨에 겨워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다음 날부터 서기는 박 의원 댁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의원 댁 마당을 쓸었어요. 약초를 말리고 정리하는 일도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차를 끓여드렸고 진료실을 깨끗이 닦았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서기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의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박 의원은 서기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박 의원이 서기를 불렀어요. 서기야,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주마. 잘 배워라. 서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 의원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박 의원은 서기에게 인체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사람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다. 심장, 간, 비장, 폐, 콩팥이 오장이고 서기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약초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이것은 당귀, 피를 보하는 약초다. 이것은 황기, 기운을 돋우는 약초다. 박 의원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가르쳤습니다. 서기는 모두 외웠어요. 밤에 집으로 돌아가서도 혼자 중얼거리며 복습했습니다. 당귀, 감초, 대초, 대추, 약초 이름을 외우고 효능을 되새겼어요. 심씨는 서기가 공부하는 소리를 들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서기는 날마다 발전했습니다. 박 의원도 감탄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하다. 한 번 가르치면 바로 이해한다. 두 번 가르치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 6개월이 지나자 서기는 간단한 병은 혼자 진단할 수 있었어요. 환자가 오면 맥을 짚어봤습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느꼈어요. 박 의원이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맥이 빠르면 열병, 느리면 냉병. 서기는 점점 정확해졌어요. 박 의원이 옆에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다, 서기야. 네 실력이 날로 늘는구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기가 환자를 보려 하면 환자들이 거부했어요. 저런 거지 자식이 날 진찰한다고? 말도 안 돼. 제대로 된 의원을 불러주시오. 한 양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서기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어요. 박 의원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실력이 뛰어나오. 한번 믿어보시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서기는 뒷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거지 출신이라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구나. 박 의원이 서기를 위로했습니다. 서기야, 신경 쓰지 마라. 실력만 있으면 언젠가 인정받을 날이 온다. 어느 날 급한 환자가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박 의원이 진찰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열이 너무 높았어요. 이상하구나. 보통 열병과는 다른 것 같은데. 박 의원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기가 옆에서 환자를 살펴봤어요. 아이 목을 보니 붓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혹시 이것은 목구멍 열병이 아닐까요? 며칠 전에 배운 적 있습니다. 박 의원이 다시 아이를 살폈어요. 서기 말이 맞았습니다. 오, 그렇구나. 내 말이 맞다. 빨리 치료해야겠다. 박 의원이 약을 처방했고 아이는 다음 날 나았어요. 서기 덕분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이제 15살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자랐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의술 실력도 크게 늘었어요. 박 의원은 서기를 제자처럼 아꼈습니다. 서기야, 네 실력이면 이제 혼자 환자를 봐도 되겠구나. 박 의원이 칭찬했어요. 하지만 서기는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지 티를 벗지 못했어요. 환자들은 여전히 서기를 무시했습니다. 저 거지 의원이 날 치료한다고? 안 믿어. 다른 의원을 불러주시오. 서기는 점점 상처가 쌓여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느 날 서기가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양반 자제들이 지나갔어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기와 같은 나이 또래였어요.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싶다.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고 싶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 양반 자제가 서기를 봤습니다. 야, 저기 거지 의원 아니야? 거지 주제의 의술을 배운다면서? 하하하. 일행들이 함께 웃었어요. 서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의술 실력을 키워도
사람들은 날 거지로만 볼 거야. 내 출신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 생각을 하자마자 서기는 자신을 탓했어요. 아니야, 어머니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는 날 키워주신 분이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끄러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맹인 거지 어머니, 그 사실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서기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심씨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서기야, 왔니?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니? 예, 어머니. 열심히 배웠어요. 서기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심씨는 서기 기분이 안 좋은 것을 눈치챘어요. 서기야, 무슨 일 있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조금 피곤해요. 서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씨는 서기 손을 잡았어요. 서기야, 힘들면 어머니한테 말해라. 어머니가 다 들어줄게. 서기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생각은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기는 이제 17살이 되었어요. 박 의원은 서기에게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기야, 이제 한양으로 가거라. 거기서 더 큰 공부를 해라.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한양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서기는 놀랐어요. 한양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그렇다. 내가 한양에 있는 대의원에게 편지를 써주마. 네 실력을 인정해 줄 것이다. 박 의원이 서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기는 기쁘면서도 걱정됐어요. 어머니를 두고 오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 하지만 어머니는 어떡하죠? 제가 없으면 어머니가... 서기야, 어머니는 내가 돌봐드리마. 네가 한양에 가서 성공하는 것이 어머니께 효도하는 길이다. 박 의원이 말했습니다. 서기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양에 가고 싶었습니다. 더 큰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기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한양에 가려고 합니다. 의술을 더 배우려고요. 심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손을 잡았어요. 그래, 서기야, 가거라. 어머니는 괜찮다. 네가 훌륭한 의원이 되는 것이 어머니 소원이란다.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 서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서기야. 어머니는 여기서 잘 지낼 테니 걱정 마라. 네가 성공하는 것만 보면 된다. 심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아팠어요. 서기가 떠나면 외로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 앞길을 위해서는 보내야 했어요. 서기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고 싶으면서도 미안했어요. 며칠 후 서기는 짐을 꾸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보따리 하나면 충분했어요. 박 의원이 써준 추천서와 약간의 노자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서기가 심씨 앞에 무릎 꿇고 절했어요. 서기야, 잘 다녀오너라. 건강하게 지내고. 심씨가 서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으로 서기 얼굴을 더듬었어요. 많이 컸구나.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기도 울었어요.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는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어요. 서기는 일어나 마을을 떠났습니다. 심씨는 서기가 떠나는 방향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볼 수는 없었지만 서기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기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서기가 떠난 후 심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움막은 텅 비고 조용했어요. 서기가 없으니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물 깃기, 밥 짓기, 구걸하기 모두 힘들었어요. 나이도 들고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서기가 잘 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기 한양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밤마다 하늘에 빌었어요. 하늘이시여, 우리 서기를 지켜주십시오. 심씨는 서기 없는 나날을 하루하루 견뎌냈습니다. 서기가 돌아올 날만 기다리며 살았어요. 한양에 도착한 서기는 박 의원이 소개해준 대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추천서를 내밀었어요. 대의원은 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서기는 한양에서 더 깊은 의술을 배웠어요. 실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화려함에 눈을 떴어요. 큰 기와집들,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 풍요로운 생활. 서기는 점점 그것이 부러워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다. 야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있던 부끄러움이 더 커졌습니다. 맹인 거지 어머니, 그 사실이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서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어요. 한양에서 가장 실력 있는 젊은 의원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왕실 사람들도 서기를 찾았어요. 대감 어른들이 서기를 불렀고 양반댁 부인들도 서기의 진료를 받으려 했습니다. 서기의 집은 이제 초라한 움막이 아니었어요. 한양 한복판의 기와집이었습니다. 진료소 간판에는 석의원이라고 씌어 있었어요. 하인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서기는 이제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썼어요. 완전히 양반 행세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서기 나으리께서 지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하지만 서기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어요.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라고 핑계를 댔어요. 환자가 많아서, 공부할 게 많아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부끄러웠던 거죠. 맹인 거지 어머니. 그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어요. 양반들이 자신을 무시할 것 같았습니다. 서기는 어머니를 숨겼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어느 봄날 서기는 대감댁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거리를 지나갔어요. 하인들이 앞뒤로 호위했습니다. 길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서기는 가마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맹인 거지였어요. 서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심씨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시주 좀 해주십시오. 불쌍한 맹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3년 동안 더 늙고 쇠약해진 모습이었어요. 서기는 가마를 멈추려 했습니다. 어머니를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위 사람들 눈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 맹인 거지가 서기원 어머니라니? 거짓말이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서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마를 그냥 지나쳤어요. 심씨는 가마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아들인 줄은 몰랐습니다. 서기는 가마 안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가마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기는 하루 종일 괴로워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어도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3년 만에 본 어머니, 너무나 야위고 늙으신 모습. 서기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다. 어머니를 외면하다니. 하지만 다음 순간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 내 신분을 지켜야 해.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서기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어머니가 나왔어요. 서기야, 옴이다. 왜 지나쳤니? 서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가 약재상에 약을 사러 갔어요. 그곳에서 또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심씨가 약재상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시주 좀 해주십시오. 서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심씨가 서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맹인이지만 귀는 밝았어요. 저기 누가 있나요? 낯익은 발걸음 소리 같은데. 심씨가 물었습니다. 서기는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기야? 혹시 우리 서기니? 심씨가 앞으로 걸어왔어요. 서기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서기가 아닙니다. 차갑게 말하고 도망쳤어요. 심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가 서기 같았는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서기는 한양에 있을 텐데 여기 있을 리 없지. 착각이겠지. 심씨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골목 뒤에 숨어서 어머니를 지켜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서기는 눈물을 닦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기는 그 거리를 피해 다녔어요. 어머니를 다시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심씨가 서기 진료소를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알려준 것이었어요. 서기원이라는 유명한 의원이 있다던데 혹시 우리 서기 아닐까? 심씨는 그 희망을 품고 찾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진료소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 서기원 맞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의원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제 아들 서기일 것 같아서요. 하인이 안으로 들어가 서기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밖에 메인 거지가 나으리를 찾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서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서기는 당황했습니다. 어떡하지? 환자들이 보고 있는데 하인들도 있고. 서기는 결정을 내렸어요. 냉혹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쫓아내십시오. 하인이 놀랐어요. 하지만 나으리 저분이 아들이라고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빨리 쫓아내세요. 서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인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할멈, 나으리께서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돌아가십시오. 심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서기가 아닌가?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심씨가 애원했어요. 하지만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나으리 명령입니다. 어서 가십시오. 심씨를 밀쳐냈어요. 심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다른 환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맹인 거지. 참 뻔뻔하구나. 서기온 나으리가 저런 사람 아들일 리 없지. 미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심씨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 서기가 아닌 걸까? 심씨는 진료소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서기야, 어미다. 제발 한 번만 나와다오. 목이 휘도록 외쳤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기는 진료실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애원하는 목소리. 서기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환자들 앞에서 체면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심씨는 해가 질 때까지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야, 어미야. 계속 불렀어요. 저녁이 되자 하인이 다시 나왔습니다. 할멈, 이제 그만 가십시오. 나으리께서 관아에 신고하신다고 하십니다. 심씨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에게 이것만 전해주십시오. 심씨가 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20년 전 서기를 주었을 때 함께 있던 보자기였습니다.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어요. 이것을 보면 알 겁니다. 하인이 보자기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으리,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데요. 서기는 보자기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자신을 싸고 있던 보자기, 어머니가 20년간 간직한 것. 서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이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서기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하인은 보자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할멈, 나으리께서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가져가십시오. 심씨의 손에 보자기를 돌려줬습니다. 심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서기야, 서기야, 어미를 몰라보는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심씨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맹인 거지. 정신이 나갔나봐. 서기원 나으리가 저런 사람 어미일 리 없잖아. 불쌍한 것.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어요. 심씨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보자기를 꼭 안고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서기는 창문 틈으로 어머니가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지팡이에 의지한 걸음걸이. 서기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환자 들어오십시오. 서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서기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문 앞에 앉아 우시던 모습, 보자기를 안고 떠나시던 모습. 서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기는 거울을 봤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쓴 자신의 모습. 한양 제1의원 서기 나으리.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어요. 서기는 거울을 돌려놨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진료 부탁드립니다. 서기는 억지로 웃으며 환자를 맞았어요. 예,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서기는 더욱 냉정해졌어요. 환자를 대할 때도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기가 실력은 좋지만 차갑다고 수군거렸어요. 서기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어머니, 미안합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한양 제1의원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어요.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쫓아낸 그날 이후로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앉아 우는 꿈, 자신을 부르는 꿈. 서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곤 했어요. 낮에는 환자를 보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실까? 밥은 드시고 계실까? 서기는 괴로웠지만 어머니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자신의 신분이 들통날까봐. 어느 날 서기는 대감댁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문 밖 다리 밑에 맹인 거지 하나가 죽어가고 있다더군. 나이든 여인인데 병이 들어서 꼼짝도 못한대. 불쌍하더라고.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나? 없지. 혼자 사는 맹인 거지인데 누가 돌봐주겠어. 아마 며칠 안에 죽을 거야.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서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어머니? 서기는 두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그 맹인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이 서기를 보며 놀랐습니다. 서기원 나으리 성문 밖 다리 밑에 있습니다. 왜 물으십니까? 서기는 대답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가마도 타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하인들이 뒤따라왔어요. 나으리 어디 가십니까? 서기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계속 뛰었어요. 성문을 나서자 다리가 보였습니다. 다리 밑으로 내려갔어. 어둡고 축축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누워 있었어요. 낡은 천으로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손을 뻗어 천을 걸어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심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어요. 서기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심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구냐? 어머니, 저예요. 서기예요. 서기의 목소리에 심씨가 움찔했습니다. 서기야, 정말 서기니? 손을 더듬어 서기 얼굴을 만졌어요. 비단 옷, 갓 만져지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서기야, 정말 너구나. 많이 컸구나. 심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서기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기는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서기는 어머니를 업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인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나으리, 저분은 누구십니까? 내 어머니다. 서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인들이 더 놀랐습니다. 어머니라니요? 하지만 나으리께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 이분이 내 진짜 어머니시다. 서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기는 어머니를 제일 좋은 방에 모셨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을 덮어드리고 약을 다렸어요. 서기는 밤새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먹이고 물을 먹였어요. 이마를 닦아드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제발 눈을 떠주세요. 서기는 계속 빌었어요. 심씨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가끔 눈을 뜨고 서기를 만졌어요. 서기야, 정말 너구나. 꿈이 아니지? 꿈이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서기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소 지으며 다시 잠들었어요. 서기는 어머니 손을 놓지 않고 밤을 지샜습니다. 새벽이 되자 심씨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열이 내렸고 숨소리가 안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노인이 서기를 찾아왔습니다. 박의원이었어요. 서기가 한양에 온 이후로도 가끔 소식을 주고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기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박의원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서기는 박의원을 맞이했습니다. 의원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의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기야, 네 어머니에 대해 아는가? 서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맥인 거지라는 것. 박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 아는구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박 의원은 서기를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원래 양반대 교수였다. 부잣집 외동딸로 귀하게 자랐지.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망했다. 서기는 놀라 박 의원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양반대 교수였다고요? 그렇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 떠돌다가 폭행을 당했다. 그때 눈을 다쳐서 맹인이 되었지. 서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계속 말했어요. 네 어머니는 그 상태에서 너를 주었다. 추운 겨울날 다리 밑에 버려진 아기를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너를 키우기로 결심한 거야. 20년 동안 네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박 의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너한테는 새 끼를 먹였다. 자신은 누더기를 입으면서 너한테는 새 옷을 지어줬지. 겨울에 자신은 떨면서도 너를 따뜻하게 감싸줬다. 네가 서당에 다닐 때 속수를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하루 종일 구걸해서 모은 돈을 내 책값으로 냈다.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박 의원은 계속했습니다. 네가 한양에 간 후 3년 동안 네 어머니는 혼자 살았다. 너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텼지.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박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쫓아냈다고 들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지? 서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의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기야, 네가 아무리 훌륭한 의원이 되어도 효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사람의 도리를 잃으면 그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야. 서기는 바닥에 이마를 찌르며 울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 의원은 서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어머니를 잘 모셔라. 박 의원이 떠난 후 서기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심씨는 깨어 있었어요. 서기야, 그 목소리 너니? 예, 어머니, 저예요. 서기가 어머니 곁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심씨는 손을 뻗어 서기 얼굴을 만졌습니다. 괜찮다, 서기야. 어머니는 다 이해한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기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심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기야, 너는 훌륭하게 자랐구나. 한양 제1의원이 되었다며? 심씨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얼어 죽었을 겁니다. 서기가 어머니 손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심씨는 서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서기야. 네가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어머니는 이제 여함이 없다. 서기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심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서기야. 정말 고맙구나. 그날부터 서기는 진료소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들이 찾아와도 돌려보냈어요. 어머니를 간호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나으리, 환자가 기다립니다. 하인이 말했지만 서기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진료를 할 수 없다. 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서기는 하루 종일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려드리고 죽을 끓여드렸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했어요. 심씨는 서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서기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심씨의 건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서기가 정성껏 돌본 덕분이었습니다. 서기야, 고맙다. 내 덕분에 어머니가 살아났구나. 심씨가 서기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기는 어머니를 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어머니, 햇살이 따뜻합니다. 봄이 왔어요. 서기가 말했습니다. 그래, 봄이구나. 좋은 날씨로구나. 심씨가 미소 지었어요. 서기는 어머니와 함께 햇살 아래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저녁 서기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진료소를 다시 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 서기는 하인들을 모아 말했어요. 내일부터 저분은 내 어머니시다. 모두 극진히 모셔라. 누구든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하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서기는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내일부터 진료소에 계십시오. 제가 환자를 볼 때 곁에 계셔주세요. 정말 괜찮겠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니? 괜찮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제 자랑입니다. 서기가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심씨도 서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기는 진료소 문을 열었습니다. 환자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문을 닫았기 때문에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서기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진료실로 모셨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제가 진료하는 동안 곁에 계셔주세요. 심씨는 진료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환자가 들어오더니 심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나으리, 저분은 누구십니까? 서기가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십니다. 환자가 더 놀랐습니다. 어머니라니요? 하지만 나으리께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저를 키워주신 제 어머니십니다. 환자는 심씨를 다시 봤습니다. 맹인 거지처럼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서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환자는 아무 말하지 않고 진료를 받았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기원 나으리의 어머니가 맹인 거지라더라.
그것도 20년 동안 거지 생활을 하시며 서기 나으리를 키우셨다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런 출신이면서 양반 행세를 했다니.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맹인 거지가 아들을 명의로 키우다니. 그것도 20년 동안 혼자서. 대단한 어머니시다. 서기 나으리도 효자로구나. 이제라도 어머니를 모시다니. 며칠 후 한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이었는데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어요. 석 의원을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가 나와 노인을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노인은 심씨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저분이 심씨 아가씨 아니십니까? 심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최진사라고 합니다. 옛날에 심씨 아가씨 아버님과 친구였습니다. 심씨가 놀라 일어났어요. 최진사님? 정말 최진사님이십니까? 노인이 심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씨 아가씨께서 이렇게 고생하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심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다들 사정이 있으셨을 겁니다. 최진사는 서기를 돌아봤어요. 이분이 아드님이십니까? 예, 제 아들 서기입니다. 최진사가 서기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맹인으로 혼자 아드님을 명의로 키우시다니.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서기는 어머니 곁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서기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진사는 며칠 후 한양 곳곳에 심씨와 서기의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양반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야기했어요. 한 맹인 거지가 버려진 아기를 주워 20년 동안 키웠습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아이는 먹였고, 자신은 추위에 떨면서도 아이는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의원이 되었습니다. 서기 의원 나으리 말입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어요.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니. 그리고 서 의원이 처음에는 어머니를 외면했지만 이제는 당당히 모신다더군요. 참된 효자입니다. 소문은 마침내 궁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이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서기원이라는 자가 맹인 거지 어머니께 효도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예, 전하, 사실입니다. 신하가 대답했어요. 그 어머니가 20년 동안 아들을 키웠다는 것도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맹인 거지로 살면서도 아들을 명의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감동하셨어요. 이야말로 위대한 모성이로다. 그리고 서기원도 훌륭한 효자로구나. 둘을 불러들이라. 내가 직접 만나보고 싶다. 며칠 후 서기와 심씨는 대궐로 불려갔습니다. 서기가 어머니를 부축해서 걸었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계단이 있습니다. 전각에 들어가자 임금님께서 계셨습니다. 서기와 심씨는 바닥에 엎드려 절했어요. 고개를 들어라. 임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임금님께서 심씨를 보셨습니다. 경이 바로 서기원을 키운 어머니인가? 황송하옵니다. 심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맹인으로 살면서 아들을 키웠다니 참으로 위대한 일이로다. 경의 노고를 치하하노라. 임금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심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과찬이옵니다, 전하. 제가 한 일은 어미로서 당연한 일이옵니다. 서기원, 경도 훌륭하다. 한때 어머니를 외면했지만 이제는 당당히 모신다니 참된 효자로다. 임금님께서 서기를 보셨어요. 황송하옵니다, 전하. 신은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평생 어머니를 모시겠나이다. 서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를 불러 명하셨어요. 서기의원 어머니께 정렬을 내리고 서기원에게는 포상을 내리라. 이 모자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 백성들에게 효의 본보기로 삼게 하라.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서기와 심씨도 깊이 절했어요.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대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기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걸었어요. 어머니, 제 손 잡으세요. 심씨가 서기 팔을 잡았습니다. 서기야,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훌륭하신 겁니다. 서기가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제 얼굴 만져보세요. 손을 어머니 손에 갖다 댔습니다. 심씨의 손이 서기 얼굴을 더듬었어요. 이마, 입, 턱 천천히 만졌습니다. 서기야, 많이 컸구나. 어엿한 어른이 되었구나. 심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평생 제가 어머니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서기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면 꽃을 설명해드리고 새가 날면 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서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심씨는 서기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서기야. 어머니는 네가 있어서 세상이 밝단다.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자지간이로구나. 사람들이 중얼거렸어요. 그 후로 서기는 매일 아침 어머니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그래 서기야, 잘 잤다. 식사를 함께하고 산책을 함께 했어요. 서기가 어머니를 부축해서 마당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매화가 피었습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향이 나는구나. 어머니, 저기서 참새가 지저귀입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참새도 우리가 반가운가 보구나. 서기는 어머니께 세상을 설명해 드렸어요. 심씨는 서기의 설명을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있었어요. 서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환자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씨를 이상하게 봤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했어요. 서기원 나으리 어머니께서 계시는군요. 문안드립니다. 환자들이 심씨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부탁드립니다. 심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진료소에 오면 심씨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아이들이 졸랐어요. 그래, 옛날 옛적에 말이야. 심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심씨 주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기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심씨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더욱 쇠약해졌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서기가 매일 곁에서 돌봐줬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심씨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한 것이었어요. 서기가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심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기야, 어머니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심씨가 서기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오래 사셔야죠. 서기가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다 서기야. 어머니는 행복했다. 네가 훌륭하게 자라줘서 평생 여한이 없구나. 서기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심씨가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서기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네가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거든 그 아이에게 말해주렴. 할머니가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리고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심씨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기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서기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온 집안이 울음으로 가득 찼어요.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한양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양반들도 왔고 백성들도 왔습니다. 모두 심씨의 위대함을 기렸어요. 저런 어머니가 또 어디 있을까. 맹인으로 홀로 아들을 명의로 키우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기는 3년상을 치렀어요. 어머니 무덤 앞에서 매일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묘 옆에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맹인으로 20년 동안 아들을 키운 위대한 어머니 심씨, 여기 잠들다 아들 서기 삼가 세움. 서기는 평생 그 비석 앞에서 어머니를 기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짜 부모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키워준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맹인으로 홀로 아들을 키운 심씨처럼 세상에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서기처럼 부끄러워하고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어주고 손 한번 잡아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모든 분들께 큰 복이 찾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